7월 3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만에 야간 경마하다 보니까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분위기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상태가 조금 더 말랐습니다. 조금 더 그래도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일단 유리했고 일요 경마 역시 앞선에 가는 말들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개적으로 뚜렷한 변화를 보였던 마필들이 더 유리하고요. 기수도 역시 일요 경마 역시 문세영 기수, 김태희 기수 이 두 기술이 상당히 인기마들이 좀 많이 타고 있습니다. 경기를 잘 풀어야 되는데 다 안쪽 게이트를 받았어요. 문세영 기수도 지금 말 타는 거 보면은 1경주부터 5경주, 9경주 타는데 게이트 번호 5번, 5번, 4번, 2번, 1번, 4번 상당히 잘 받았습니다. 또 역시 김태희 기수 역시 4번 게이트, 7번 게이트,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 1번 게이트, 1번 게이트 문세용 기수하고 김태희 기수의 타는 말들 다 게이트 보는 거 너무 좋아요. 워낙에 편성 자체가 단출한 편성도 많지만 인기마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집중하고 의료공마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살 생략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뚜렷한 선행력 마필이 없습니다. 이게 온사이드로 선행 가는 마필도 없고 능력 차이도 별로 없고 마무리 금요일 조교까지 봐도 딱히 좋아져 있는 걸음은 없습니다. 일단 안쪽에 1번만 이스트 매직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중수부 개인대 자상으로 지금 출주 취소되었고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데요. 기본 스타트 능력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약간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 한 2달 동안의 정정희 기수 안쪽 1번 게이트에서 기승하는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강하게 밀어서 앞선에 붙입니다.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강하게 그냥 밀어서 앞선에 붙으면 되는 세력이 마필입니다. 의외로 약간 인기권에서 멀어져 있지만은 기본기는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마필이고요. 이번만 더 나아 다 나은 로즈인데 일단 이거는 장구의 변화를 줬습니다. 주행검사 때 장구를 신청하지 않고 지금 이번에 장구를 신청하는데 일단 채찍까지 때리면서 주행검사 때 최선의 말머리였습니다. 일단 기본기는 일단 가지고 있어요. 국내산 6등급 정문 파파고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일단 괜찮았어요. 장구의 변화도 좋고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도 보강을 했고 그러면 일단 모래를 맞아봐도 된다는 거고 3번마 삼바조는 승인 편저 망사는 신청하는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3번마 한국강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조교 때 엄청나게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던 맛필입니다. 조교 때만 보면은 엄청나요. 엄청난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자 이번에 마이너스 3kg 감량의 기수 김태희 기수를 기승 시킨 겁니다. 스퍼 조교도 한번 했습니다. 일단 A도 4선 5선까지는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5번은 마이텐이 인기리로 팔리는데 일단 지난번에 라스트에 일단 좀 못 올라왔습니다. 김효정 기수하고 문세영 기수하고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는 차이인데 마차가 작은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앞말입니다. 앞말과 순말이 같이 뛰는 레이스인데 만약에 5번만 마이티엔이 선행을 갖지 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마필 자체가 작아서인지 다리 쪽에 질병은 없지만은 체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교가 약간 강한 조교를 시행하지 않는 마필입니다. 지난번보다는 스포 조교가 일단 없어요. 구보 조교도 없고. 그러니까 컨디션 점검만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고요. 6번말 러피안 이글이 되겠습니다. 중속이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12번 게이트에서 자리 선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외곽으로 돌았던 마필입니다. 분명히 걸음걸이는 더 있습니다. 월요일 조교 때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러피안 어글 요걸 한번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조상범 기수가 요거 조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상범 기수가 상당히 조교를 열심히 했어요. 자세도 딱 잡고 타고요.
지금 영블레이드랑 병합적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얘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출발 때 약간 방해만 받지 않았으면은 분명히 3선 4선까지는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됐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1경주는 1번마 이스트 매직이나 6번마 러피안 어글 이 두 마필을 가장 세게 보고 들어갑니다. 능력 차이가 없는 경주 편성입니다. 1경주부터 잘 골라서 적중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연령 오픈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제가 일찌감치 6등급 경주 편성을 승부 경주로 잡았습니다. 제가 6등급 경주를 잘 승부 경주로 잡지 않는데 요거는 인기마가 약간 불안한 부분도 있고 또 복병마 한 마리가 또 살아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잡아봤습니다. 일단 이번화 체인저가 인기 1위로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립니다. 지난번에 조교가 없었던 마필이죠. 조교가 없었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조교를 그렇게 강하게 시행하고 오지는 않습니다. 딱히 뭐 좋아져 있는 부분이 없어요. 여기는 분할된 경기 편성인데 조교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목요일날 금요일날 조교가 없습니다. 수요일까지 조교를 해놓고 강한 조교를 시행해놓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조교가 없습니다. 이 조교가 없다는 거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번에 체인저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날 조교가 없었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 체인저라는 마필을 박현우 기수가 조교를 다 해놓고 안 탔어요. 다른 말을 탔어요. 그 말을 런보이런을 타고 1등을 왔고 요거는 유승환 기수가 타고 못 왔고 근데 이 마필의 단점은 뭐냐 자극판을 신청했다는 거죠. 외곽으로 기대는 것 때문에 이 볼 옆에다가 자극판을 대가지고 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외곽으로 기대는 게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번만 체인저가 온사이드하게 선행을 가냐 또 온사이드하게 선행도 못 갑니다. 안쪽에 1번만 레드워리어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1번과 2번이 경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1번과 2번이 선행 경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2번에 대한 불안감은 더 있죠. 지난번에 경합을 하면서 지난번 1200m에서 마지막 끝걸음이 15초 2였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 이번에도 1번과 2번이 또 경합을 합니다. 그럼 2번을 놓고 때리면 안 되죠. 복병말을 놓고 2번이 부러지는 그림까지 그리면서 한번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주보다 약간 좋아졌지만 또다시 수요일 조교하고 목요일 금요일날 조교가 없다. 1번과 2번이 경합을 이루어진다. 그러면 2번을 놓고 때리면 안 되죠. 복병말을 놓고 한번 강하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7마리 단촐한 경주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분할된 경주 편성인데 일요경마가 1경주, 2경주, 3경주, 4경주까지 분할된 경주예요. 여기 뭐 8경주, 9경주도 분할된 경주인데 일단은 능력차가 1번, 2번, 3번, 4번 이 안에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 네 마필이 가장 센 마필로 판단됩니다. 1번마 새벽밴드는 스타트에 약간 단점이 있죠. 또 그렇게 뭐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취입도 그렇게 또 잘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4월 30일 날도 국내산 4등급 말들, 상위급 말들하고 면접 병합적으로 했는데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근데 실전에 막 아직까지 잘 뛰는 말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이번에도 조교 때 보면 완전 상당히 잘 가. 걸음걸이 잘 만들어 놓고. 근데 이번에는 뭐 늦어도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붙잖아요. 그 정도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요. 이번 막 캠프 세이버 지난번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됐던 마필입니다. 모래의 부분도 많이 복원했고요. 혈통적인 기대치로 보면 얘가 가장 센 마필입니다. 안쪽 2번 게이트 세 번째, 네 번째. 뭐 적어도 뭐 늦어도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잘 붙으면 두 번째까지 붙을 수 있어요. 2번마 캠프 세이버 봐야 되고요. 3번마 패스퍼 다리쌤이 약간 별로입니다. 다리쌤이 별로였기 때문에 1200m에서도 지난번 2착을 났지만 1300m는 좀 생각이 필요한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중속에서 무빙으로 승부수를 던져가지고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일단 무빙을 떠야 돼. 무빙을 얼마만큼 빨리 뜨냐가 중요한 마필이고 4번만 에이스 플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스포 조교가 없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스포 조교도 하고 빠른 스타트 능력은 아니지만은 기수 자체가 문세영 기수예요. 빅투아르 기수도 스타트를 상당히 잘 맞는 기수이지만은 문세영 기수는 상당히 단도리를 잘하는 기수예요. 4번이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오랜만에. 일단 4번만 에이스 플랜 역시 스타트의 능력은 빠른 능력은 아니지만 편성 자체가 워낙에 약한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다 판단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3경주는 2번마 캠퍼 세이버하고 4번마 에이스 플랜 이 두 마필이 일단 가장 좋고 1번과 3번은 현장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곽 게이트는 5번마 클리어 파워, 6번마 질주의 칸, 7번마 유로 칸 이런 마필들은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7마리 단촐한 경주 편성입니다. 1경주, 2경주, 3경주까지는 웬만큼 이제 공부하면 이제 나오는 경주인데 이번 4경주는 이제 복귀의 내용과 조교를 벌려봐도 하나같이 좋은 말이 없습니다. 그냥 다 그 정도의 마필? 딱 1번마 스타클레이지 이 심승태주구사 마방에서 출전하는데 지난주에 출전하려다가 취소되면서 한 주 더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얘도 목요일날 조교가 일단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말들이 5주 경마라서 그런지 말들을 또 출전을 잘 안 시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조율돼서 출전하는 마필들이 있어요. 근데 일본 스타크레이지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일단 김태희 기수가 만졌습니다. 지금까지 뭐 5번에 뛰는 동안 뭐 별거 없는 마필이지만은 일단 안쪽 1번 게이트에서 김태희 기수가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거. 목요일날 조교 없고 금요일날 일단 끌고 나와서 김태희 기수가 다시 한번 컨디션 점검을 했습니다. 다른 말이 없어요. 딱히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1번이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경기 편성입니다. 지난번처럼 김하영 기수가 못탔던 거 또 김태희 기수가 더 잘 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번만 미르파고는 2주 만에 빠른 출전은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약간의 조교의 변화를 두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변화가 없어요. 지금까지 감량 기수들을 김태희 기수를 태워놓고 감량 이점으로 승부를 봤지만은 더 좋아진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5월 15일 경기 때 김태희 기수가 3착을 오면서 좀 가능성을 보였지만은 지난번에 약간 모리를 맞으니까 약간의 뭐 주춤거리는 부분 또 막 뛰지 않으려는 부분까지 일단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세영 기수의 54kg 부담량이 3kg가 늘었습니다. 2주 만에 빠른 출전. 또 뭐 앞선에 1번과 2번이 선행을 가는 경기 편성이잖아. 두 마필이 좀 센 마필로 판단되고 3번과 금화이티 같은 경우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일단 조교가 없습니다. 지난번부터 스타트가 일단 보강이 되었고 조금씩 호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아직까지 변화된 게 없어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조교가 없다는 거는 마디 상태가 베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4번마 네비네비 네버네버 스탑도 모든 다리를 사용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막 발신이 더 좋은 마필은 아니고 5번마 데볼케일 같은 거는 모래에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래를 맞고 전혀 지난번에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망사 감면을 빼고 망사 눈 감면을 신청하고 나오고 있고 6번마 해피나이스도 아니고 7번마 희망 워리어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노려봤는 마필인데 스타트가 그렇게 빠른 말은 아니더라고요. 조한별이가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얘도 일단은 활동적인 기대치는 가장 높죠. 1번, 2번, 7번 이 세 마필이 일단 센 마필로 보입니다. 1번, 2번, 7번 이렇게 세 마리 요것만 보고 들어갈게요. 근데 이번 경주는 현대고 싶지 않는 경주입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손대고 싶은 경주가 아니에요. 전혀.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 이거 일시장 컨디션을 봐도 또 좋아진 건 없어요.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만 최고 블랙 승급전에 맞아 있지만 지난번에 1분 15초 스타트가 약간씩 보강되면서 정상적으로 발주가 되면서 입상이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이동화 기수가 타고 입상에 성공했는데 기수 자체를 이번에 문세영 기수로 교체되었어요. 야, 이거는 진짜 마방에서 일단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이동화 기수가 안 타는 건 아닌데 이번 주 토요일에 일요일에 3마리를 타는데 이동화 기수가 타고 입상을 성공했는데 문세영 기수로 교체되었다. 이거는 무조건 승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1번만 최고 블랙 봐야 되고요. 2번만 이스트 챔프도 조금씩 약간 호전되고 있는 마필임이에요. 이거 강등돼가지고 지금 출전하고 있는 마필인데 강등되고 지금 계속적으로 바닥권에서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지난번에 뛰는 거 모습을 보니까 조금은 많이 올라와. 근데 맨바닥에서 추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김태희 기수가 수요일에 2바퀴씩 돌리는 강훈련도 했고 또 목요일날도 스포 조교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트 램프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하보면 럼버 이런도 1번 게이트 입장으로 지난번에 선행을 갔죠. 근데 이번에는 뭐 안쪽에 1번, 2번, 3번이 빠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4번만 럼버 이런도 일단 선행식으로 레이스가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7번만 클리어 베스트는 현장에서 체중의 변화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조교도 이번에 이제 조조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두 번의 경기에 4kg, 마이너스 10kg 체중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거 일요일날 국리선 4등급 자이언트 킬링이랑 병합 조교를 하는데 밀리지 않는 발걸음이었거든요. 요거까지는 일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방과 용호지만 역시 모리를 약간 피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적중을 만들어 드렸던 마필이죠. 잘 타주었죠. 이번에도 역시 그 정도까지만 타주면 될 것 같아요. 고가의 마필입니다. 요거 11번 화이트 윙도 조금씩 약간 변화가 오는데 이것도 이번엔 지켜볼게요. 이거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번만 메인 오븐킹도 중속에서 약간 끌고 가면서 무빙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김하영 기수가 기가 막히게 타줬어요. 근데 말은 또 괜찮더라고. 약간 혼종기가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저는 아예 뭐 1번만 최고 블랙은 승급전에 맞아 있는 말 중에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아예 배당이 터진다면 9번 정도? 9번마가 회돌이 이 지난번에 1분 21초를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가 약간 가벼운 부분이 있었지만 지난번만큼만 뛰면 여기선 돼. 임다빈 기수가 53인데 임다빈 기수가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조교를 하는데 괜찮았어요. 약간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약간 단점은 가지고 있지만 괜찮았어요. 배당이 터진다면 9번만 해드렴. 약간 혼전기는 있습니다. 일단 승급전 맞은 마주 중에 가장 좋은 마필은 안쪽에 1번만 최고 블랙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모리를 피해서 타이너 마필이 10번만 영호지마 10번만 영호지마 그 다음에 배당이 터졌나요? 9번만 회두령 약간 혼전기가 있습니다. 요거 혼전기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필 상태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박성의 두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10번만 원더풀 키티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지난번에 스타트가 약간 늦었어서 바닥권에서 취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박태종 기수가 타면서 부담량이 53.5kg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거 원더풀 키트 김태희 기수가 타지만 불안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적중을 만들어야 됐던 마필이에요. 왜? 거리적인 측면에서 1200m에서 취입을 하려면 상당히 잘해야 됩니다. 농땡이질을 잡고 상당히 기가 막히게 타줘야 되는 경기입니다. 5월 6일날 그래서 박태종 기수가 그 부분을 알고 기가 막히게 잘 타줬어요. 근데 타임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6월 5일과 5월 8일 타임은 김태희 기수가 탔던 게 더 좋았습니다. 이번 편성이 약한 편성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다시 취입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안말입니다.
정기적으로 또다시 맨바닥에서 올라야 되는데 만약에 못 올라오면 3착을 해도 악소리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기마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승부처를 잡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부담량도 올랐고 외곽에 불리한 부분 그리고 이번 경주 의외로 복병마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져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3번마 천사박도 마찬가지고 7번마 돌배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지금 좋아져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박송이가 중배당을 한번 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많이 짱짱해졌습니다.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는 이번에는 노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적인 기대치도 높은 마필이에요. 여기서는 중배당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인 만큼 이번 6경주 한번 강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앞선에서 끝나는 게임 같아요. 일단 스타트 능력은 9번마 탑 퀄리티가 가장 빠릅니다. 지난번에 그냥 외곽에서 무빙으로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스포조교도 없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좀 더 상당히 좀 강한 편성이었는데 그걸 뚫고 올라오더라고요. 탑 퀄리티가. 근데 이번에는 그냥 외곽에서 그냥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해도 선행이에요.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구가 선행을 갈 수 있는 경기 편성이고 안쪽에 이번만 더블 테이큰 요게 이제 기동화 기수가 지난번에 들어오면서 배당을 터뜨렸는데 3코너부터 지난번에 무빙을 뜨더라고요. 3코너부터 무빙을 떠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번 경주 역시 9번을 빼놓고 빠른 발들이 없기 때문에 잘 빼서 잘 탈 것 같아요. 이동화 기수가 요즘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하고 이런 마필들을 상당히 기가 막히게 잘 타줍니다. 이번만 더블 테이큰도 역시 이번 경주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압도적인 두 마필이 그냥 땡땡 굳어서 들어올 수 있는 경주 편성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동화 기수가 왔는데 강착을 당했어요. 강착을 런닝 넘버원을 지난주 거 런닝 넘버 강착을 당했는데 어떻게 강착을 당했는데 견착만 주고 끝낼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요즘 재결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정말 뭐 답답할 정도로 그걸 강착 사유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이없는 재결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9번, 2번에 한방 막건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만 더 보자면 5번만 영웅대마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이제 1400m에서 한 추입하는 마필이고 실제 추입하는 능력을 보면은 5번이 더 좋아요. 일단 9번, 5번, 9번, 2번 9번, 5번, 9번, 2번 정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마 스마트별도 취입을 하지만은 1400m는 좀 더 생각이 필요하고요. 앞말이라서 7번마 블랙참도 일단 괜찮은데 조교 때에 딱히 변화된 모습은 없었어. 이거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거 경마 자체가 뭐 이러경만 뭐 단촐한 경주 편성이어가지고 뭐 7마리씩 떼어서 뭐 솔직히 뭐 경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건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8경주 들어갑니다. 국내산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빅토리카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둬야 되는 마필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사람이라는 별한테 좀 5마신 정도 졌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는 말이 좀 더 호전되어 있어요. 직전 경주보다는 좀 더 좋아졌고 또 7마리 단초는 경주 편성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꾹 참고 있다가 라스트에 한 발을 보면 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만 와일드 삭스는 승급전에 맞아있지만은 2kg의 감량이점이 있습니다. 모래에 대한 농땡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이 농땡이 부분을 상당히 잘 잡아줘야 되는 마필이에요. 요거 원래는 안토니오 기수가 타야 되는데 안토니오 기수가 4번 사랑이라는 별에 일단 기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와일드 삭스는 또 알 볼 수 없는 마필이면 왜냐면은 안토니오 기수가 이 53.5짜리를 못 합니다. 54부터 탈 수 있기 때문에 와일드 삭스는 빅토리아리스가 더 잘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4번을 했지만은 2번은 원래 못하는 거야. 2번 안 볼 수도 없는 마필입니다. 3번 달리는 빛깔은 1400m에서는 문제가 되는 마필이고 4번만 사람이라는 별. 얘는 일단 안정적인 충막감입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이번 주에 요거 하나 타요. 요거 한 마리 탑니다. 일요경마에서. 근데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잘 갑니다. 의외로 걸음걸이가 확실한 변화. 안토니오 기수가 직접 조교도 하고요. 직접 조교도 하고 다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조교는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조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주로 자체가 완전히 논바닥이기 때문에 이런 주로에서는 화면으로 보면 실전에 보면은 상당히 잘 뜹니다. 엄청나게 잘 갑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조교까지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 외산 2등급 와일드 로맨틱이랑 병합주가 하는데 밀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무조건 해볼 만해요. 괜찮죠? 괜찮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봐야 되는 것들. 4번을 놓고 때리는 게 정답이에요. 일단은 4번을 놓고 4번을 놓고 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안정적인 패턴입니다. 5번마 퍼스트 윈. 일단 이번 경주에서 선행 능력은 가장 좋습니다. 빠른 말들이 안쪽에 없기 때문에 5번마 퍼스트 원이 앞선에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예요. 일단 서인석 조교사가 공을 상당히 구보 위주로 조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교를 볼 때 스포 조교가 없는데 들어오는 말들을 보면은 구보 조교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보 조교를 많이 한 말들은 의외로 잘 들어와요. 근데 오버 퍼스원이 이번에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고 선행을 갔을 때 5월 7일 때 국내선 5등급 경주 때 일본 27초 6을 뛰었던 마필입니다. 옆에서 껄떡댈 수 있는 말들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5번마 퍼스트원도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저는 4번, 5번에 일단 기본 막군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4번, 5번의 기본 막군과 안쪽에 1번, 2번 정도 요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1번, 2번도 괜찮아요. 요거 의외로 약간 덜 팔리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요거까지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은 베링맨 휴양 공백이 있고 58의 부담 용량입니다. 부담량이 높은 약간 단점은 있죠. 근데 수요일에 두 바퀴씩 돌리는 강 훈련을 시행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조교가 없고 금요일에 일단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편성을 보면은 베링맨이 지금까지 뛰었던 레이스 중에 가장 약한 경주 편성이에요. 58의 부담량이라도 말은 괜찮아. 탄력도 괜찮아. 스타트에 약간 단점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7마리 단초력 경주 편성에 추입도 일단 가능해 보여요. 1번만 페링맨. 일단 목요일 조교는 없지만 금요일에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다. 일단 조금 더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제가 봐서는 세 번째, 네 번째? 이번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따라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돌교가 프로는 매번 조교만 좋고 3번마 피버데니 역시 아직까지는 큰 변화의 폭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전승기조교사 마방의 말들이 최근 추입형의 각질로 많이 바꿔서 출전하는데 막상 추입을 하는데 또 못 올라오더라고요. 다음은 마이티굿 마이너스 3kg 감량 이점에 승급전에 맞아있는 마필입니다. 52의 부담량인데 1400m 1분 29초대를 튀었던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 편성 자체가 너무나 약해요. 5번마 파워박스 같은 경우는 선행으로 레이스 전개가 필요한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6번마 블랙마스크 역시 승급전에 맞아 있는데 3kg 감량. 지난번에 쉽게 레이스를 운영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타줬는데 근데 얘도 그냥 기본 타임 정도만 가지고 있는 마필로 보여요. 7번마 몽약 다이얼은 활동적인 기대치는 있지만 아직까지 뭐 성과는 없던 마필입니다. 1번마 베링맨도 좋고 4번마 마이티군 5번마 파워박스 이렇게 세 마필로 압축할게요. 일단 5번 4번이 일단 센 마필은 맞지만은 요거를 깰 수 있는 마필은 1번마 베링맨이다.
요거까지만 보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블랙마스크는 편하게 레이트 전개해야 되는데 또 외곽으로 밀려 있어요. 1번, 4번, 5번. 5번, 4번이 센 마필이고 요걸 깰 수 있는 마필은 1번 마 베링맨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마지막 경주를 승부 경주로 가져가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경주 1700m 경주 편성입니다. 설명 한번 드릴게요. 1번은 안쪽에 드림 스피드 1700m 장거리 경주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근데 얘도 코너 4개짜리가 약간 불편한 부분이 뭐냐면은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약간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코너 4개에서는 불리해요.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를 했기 때문에 굳이 선행을 가지 않을 겁니다. 1번마 드림 스피드 승급전에 맞아있어 감량 1km 받았지만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마필이 지금 4연타 입상에 성공했는데 안말이기 때문에 5연타 입상에 성공하는 건 어려워요. 생각이 필요한 마필이고요. 3번마 스텔라 로드는 혈통적인 기대치는 있고 지난번에 원더펄 K 3번하고 4번하고 같이 뛰는 레이스에서 졌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끈기 있게 일단 올라는 왔습니다. 올라는 왔는데 무빙으로 전개를 상당히 잘해줘야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송재철이요. 송재철이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안쪽에 있는 말들은 그냥 안쪽에 처박아 놓고 가만히 있어버립니다. 그렇다고 막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운이 좀 따라야 되는데 얘가 인기마야. 사바마 온드펄케는 지난번에 선행으로 레이스 전개를 해서 모래를 안 맞고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부담량이 58이야. 58은 생각이 필요하죠. 그리고 지난번에 레이스 자체는 선행마가 없었던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선행마가 없다 보니까는 그냥 쉽게 레이스 전개가 선행을 갔어요. 딱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근데 58. 야, 이거는 58은 너무 무겁죠. 5번만 이터널 메모리도 아니고 6번만 나인나라는 승급전에 맞으면서 1kg 감량했는데 7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이것도 앞선에 붙어가지고 상당히 잘 타줘야 되는 마필이죠. 8번만 포이버칸 역시 상당히 잘 뛰어줬습니다. 지난번에 나인나라하고 같이 따가지고 나인나라한테 머리차로 졌는데 얘도 상당히 지난번에 무리한 전개 속에서도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에요. 여기는 1368, 1368, 요 4마리 안에서 끝나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이제 충마 잡고, 자신있게 나오는 충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홍이 눈에 딱, 와, 얘는 진짜 그냥 왔다는 생각이 드는 마필이 있어요. 조교 때 모습과, 그 다음에 전개적인 측면, 그리고 1700m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말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인기꼴에 머져 있는 마필인 만큼 박수홍 축 잡고서 중배단까지 한번 노려보는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 꼭 잘 적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0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제가 토요 경마 끝나고 나서 방송을 찍어서 조금 빨리빨리 좀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그래서 키포인트 요것만 잡고 방송을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박수용 7월의 첫째 주 경마, 일요 경마까지 확실히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